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서울의 전세난이 몇 년째 계속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 서울시에서는 장기 전세 주택 물량을 올해의 1.6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이 워낙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물량 가운데 서울시가 어느 정도로 확보해서 이 장기 전세 주택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인데 물론 일시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난에 시달리는 무주택자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 우리의 삶은 좀 나아지게 될까요? 내년도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 부동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 저희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02-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부동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이윤환 대표와 항상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궁금했던 점이 있었어요. 이 시청자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이 아파트를 월세로 놔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전세가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안 그래도 은행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네. 당연히 월세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전세를 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자, 일단은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한다면 네. 레버리지, 즉 지렛대를 쓰는 거거든요. 네. 다른 뭐 은행에 넣는다든지 뭐 주식 같은 경우는 그 돈이 고스란히 들어가지만 네. 부동산만큼은 그걸 담보로 전세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융자를 놓는다거나 뭐 네. 이런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 보증금액이 최대치로 높아진다라는 소리는 그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 들어가는 투자액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막 5억 원짜리의 뭐 매매가 주택이 있다면 네. 거기서 예를 들어 4억 원의 전세가를 그렇죠. 받는다면 예, 받는다면 자, 이 아파트에 대한 용도가 네.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느냐라고 통계를 본다면 그러니까요. 예.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 비율이 높지 그걸 수익형으로 가져가서의 이익을 보신 분보다는 훨씬 더 차익에 대한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억짜리인데요. 전세를 4억에 놓는 경우가 있고요. 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에 뭐 150이나 200 정도의 월세를 놓는 경우가 있다면 네. 만약에 4억인 상태에서 내가 보증금액을 5천으로 드린다면 내 돈을 거기에 재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3억 5천을 보증금을 내어주면서 그렇죠. 월세로 전환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월세는 물론 150이나 뭐 200 사이 그 정도가 수익률이 뭐 2% 3% 이 정도는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수익형보다는 낮은 거고요. 네. 또 통상적인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는 상가는 한 5%대를 네. 보는 거고 거기보다 낮고 또 보유하면서 느껴질 수 있는 보유하면서 부담해야 될 재산세라든지 또 의료보험 여러 가지를 다 부담한다 그러면 사실 수익이 그렇게 낮은 편이거든요. 네.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라면 오히려 시세 차익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5억짜리가 5억 5천이 됐을 때 네. 전세를 4억 끼고 1억을 투자해서 5천을 버는 게임하고 50%네요. 그렇죠. 네. 수익률이. 그리고 일단 수익률로는 당장은 뭐 1년에 2.5%나 3%는 받겠지만 네. 3억 5천을 투자해서 4억 5천 정도를 투자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5천만을 버는 게임은 확실히 차익을 더 내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전세 시장이 좋을 때는 네. 누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를 활용을 해서 네. 내 투자액을 최소화시키고 이익을 조금 더 보는 게 낫다. 물론 다는 아니고요. 그럼요. 당연히 오를 가치가 있는 아파트만을 얘기를 한 그럼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드디어 물어보게 됐습니다. 오늘 큰 궁금증이 풀렸는데 분명히 저도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은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안녕하세요. 궁금하세요?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가 좀 매도를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나, 좀 더 보유해도 위치가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좀 궁금해서요. 어떤 아파트인지 어떤 동네인지 그리고 평형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수월할 것 같거든요. 여기 중구 신당동 네. 동아 하이츠 아파트고요. 네. 29평형이고요. 네.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예. 네, 알겠습니다. 이은한 대표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일단 그 중구 신당동의 동아 약수 하이츠 아파트 29평에 살고 계신 거잖아요. 예. 자, 요거를 조금 들고 가자니 좀 이게 99년도 입주를 한 아파트고 예. 16년 차죠. 예. 그리고 뭐 일단 나쁘지는 않은 듯한데 그렇다고 가격이 좀 많이 오르지도 않고 하니까 예. 요걸 차라리 매도를 할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 이유는 일단은 예. 요즘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그 핫 아이콘은 사실 전세입니다. 예. 그래서 전세 수요자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않고 더 모여들거나 이 전세 예. 수요자가 좀 집을 구입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 중심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유입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지금 얘기하는 이 중구라는 곳은요, 서울 중심지예요. 종로 중구에서 업무 지역이거든요. 예. 자, 업무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주거 형태는 사실은 이쪽 그 신당동에 대한 주거 지역이 굉장히 가장 만만하기도 하고 가장 거주하기에는 가장 근접돼 있는 곳이거든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향후 전세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섞인 이제 가격 상승분이 조금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좀 효과적으로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고요. 예. 자, 이게 추가적으로는 사실 요 바로 넘어서는 성동 옥수동이거든요. 예. 자, 여기 바로 넘어서 이제 금호턴을 지나서 금호역으로 해서는 이 옥수동의 이제 재개발 12, 13단지들 아파트들이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예. 여기 권역은 사실 강남에서의 출퇴근 수요를 유입시키는 흡수력이 있어요. 대단지이면서 새 거고. 예. 자, 그래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차별화되게 가격이 많이 비싼 탓이 있는데, 자, 이런 비싼 아파트들이 너무 과하게 비싸다 싶으면요.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건너편에 뭐 금호 두산이라든지 또 여기 약수 하이츠 아파트라든지 동아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조금 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효과로 따진다면 내년에 그 입주될 수 있는 그 옥수 13구의 대림 이편한 세상에 대한 반사 이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내년 정도까지도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쪽 구역이 그렇게 썩 수준이 높아지거나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는 1600세대 규모긴 하는데 이쪽에 상권이라든지 또 이제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한다면은 사실 조금 약간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은 약간은 부족하다. 단지 조금 앞으로 한 1, 2년 정도 지금 전세금 상승하는 효과와 또 이 근처에 있는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입주에 대한 수요층들에 대한 좋은 그 영향력 효과, 반사 이익 이런 것들을 노려서 한 1, 2년 정도만 더 가져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아, 그래요? 네. 시청자님. 예. 지금 예. 당장 이사 가셔야 되는 거 아니면 한 1, 2년 정도 그쪽에서 더 거주하시면서 가격이 예. 오르는 것도 기분 좋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청자분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여기가 수원시 장안구 네. 조원동 한일타운 아파트인데요. 네. 그 쌍용에서 진 건데 네. 24평짜리를 투자 목적으로 두 채를 샀어요. 네. 근데 그것을 더 그냥 이렇게 내년에 네. 뭐 이렇게 부동산이 뭐
상반기는 오르고 하반기는 떨어지고 뭐 이런 네. 내용도 있고 네. 그냥 이것을 하나는 월세를 놓고 있고 네. 한 해는 이제 하나는 내년 6월에 2년이 돼서 전세 이걸- 놓고요. 네. 전세로 돼 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알겠습니다. 그 내년 상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 좋고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안 좋아진다. 이런 것들 저희도 얘기했었던 건데 저희 프로그램 자주 시청하시나 봐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좋은 정보를 지금 바로 이윤환 대표 연결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으로 가볼게요. 예. 자, 조원도에 있는 한일타운 아파트, 뭐 쌍용, 대시양 이렇게 대림 여러 시공사가 이제 참여한 그런 아파트 단지가 지금 대략 한 6천 세대 정도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자, 여기를 지금 2개를 갖고 계신데 예. 향후의 전망이 어떠냐라고 예. 하시는데요. 예. 일단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 이유가 예. 일단은 수원은요, 예. 이제 4개 구입니다. 자, 이렇게 예. 지도상으로 다시, 조원동에 대해서 잠시만요. 자, 지도를 한번. 자, 수원시 장안구 이제 조원동으로 제가 이렇게 빨갛게 칠했는데요. 예. 자, 수원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장안구가 있고요. 저 네. 중심부에 이제 팔달구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영통구 있고, 저 아래쪽에 이제 권선구 이렇게 4구역이거든요. 예. 자, 지금 이제 그 장안구 같은 경우라면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팔달구와 연이어서 구시가지적인 측면은 있어요. 근데 예. 여기에서 실거주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수요자들은 이 근처에서 단독주택 다가구 또 다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아파트로 넘어서기에는 중간 과정으로는 아주 수요층들이 풍부한 이런 곳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단지 크기는 크지만 물론 이제 99년에 입주를 했고요. 시세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일 볼 수 있냐면 오른쪽에 그 광교 테크노밸리 있죠? 예. 자, 지금 광교가 굉장히 지금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자, 이런 네.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제 분양 시장이 가장 뜨거운 가운데 이 광교에 있는 호수 근처라든지 여러 개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프리미엄까지 형성이 되면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구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네. 그런 광교가 더욱더 큰 인기를 구사를 할 거라면은 일단은 네. 신분당선의 개통이라는 부분이 광교로 이어지는 게 내년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 위쪽에서 판교라든지 아니면 분당이라든지 이런 수요자들이 흡수되는 매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네. 근처에서 주거지를 선택을 할 경우에 네. 좀 만만한 아파트, 좀 단지 크기가 좀 큰 아파트는 이 조원동을 들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직접적으로 광교 테크노밸리가 커진다고 하면서 크게 수요층들이 이쪽으로 우하고 몰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역지사지 남의 상황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냐면 이 판교 그 테크노밸리가 커지면서요. 판교는 네. 물론이고 분당에까지 좋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예. 자, 그랬을 경우라면은 여기마저도 실수요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에 의해서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실제 거주하시는 수요층들이 아파트들로 이렇게 점프하려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상태. 즉, 지금 이제 전세가 이제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전세 수요자들에 의해서 집을 매입을 해도 될까라는 분위기에서는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거주 수요자에 의해는 제일 좀 매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일단은 내년까지는 지켜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까지 갖고 있으라고. 내년까지 가지고 가보세요. 제 말씀대로 지금 시장이 물론 네.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약간 그 침체 국면으로 지금 가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지역적으로 이슈가 있고 교통계획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인구가 유입되거나 하는 쪽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가격이 유지되거나 더 오를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설이 네. 이제 여기 그 시작한다고 네. 그 국회에서 뭐 어떻게 뭐 국회의원들이 뭐 했다고 나오고. 자, 일단은 교통 계획이 광교에서 이쪽으로 이제 수원으로 넘어가는 노선 자체가 요 바로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요 근처에 놓이게 되거든요. 아니 저기 인덕원에서 네네. 일이 저기 온다고 여기가 저 홈플러스도 바로 옆이거든요. 네네네. 종합운동장도 옆이고. 네, 그거는 아직은 계획이고요. 정확하게 계획이 확정돼서 이렇게 뭐 공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렇게 하지는 네. 않습니다. 아직은 계획이니까 예. 그거에 의해서 크게 이렇게 편차가 당연히 그게 되면은 계획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좋을 것 같지만 지금은 그런 계획이 아직도 먼 얘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 인구의 유입 효과에 의한 또 전세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전세가 더 오를 것 같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럴 거니까요. 조금 네. 더 두셔도 될 겁니다. 네. 예, 여기서 서울 네. 진입하기는 쉬웠거든요. 네, 일단은 서울 수요자들을 땡기기에는 조금 역부족은 있어요. 왜냐하면 수원 오른쪽에 영통 이남에 뭐 동탄 2기 신도시부터 여러 가지 환경, 뭐 수지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출퇴근 수요자들이 진입되는 반면에 그런 수요자들이 장안구 조원동까지 밀려들기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교 여건이 좋아지고 이 근처에 계신 분들에 의해서 전세금 상승,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요것만 놓고 보니까 금액 상승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좋은 전망을 드리는 네, 거예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시청자분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여기는 은평구 관현동인데요. 네. 예, 이쪽에 재개발 조합 인가가 또 네. 얼마 전에 났다고 해서 그동안에는 매수자가 없었는데 지금 매수자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실제 보증 목적형으로 지금 빌라에 살고 있는데 네.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만약에 빌라에서 이사를 갈 경우에 아파트로 가는 게 나은 건지 빌라로 다시 또 그냥 여기보다 좀 더 넓은 평수로 옮기는 게 나은 건지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 은평구 가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련동에 네. 빌라에 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보유만 하고 계세요?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계세요? 네.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곳이 지금 가련 그 1구역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조합이 이제 설립이 됐잖아요. 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항상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면 뭘 선택해야 되냐면 향후에 개발이 되고 나서의 아파트의 그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지역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출발을 하는데 일단은 그 연신내역 근처고요. 이 위에 은평 뉴타운에 대한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만큼 여기에 정말 그야말로 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좋아질 거는 맞거든요. 네. 자, 일단은 좋은 그 미래 전망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개발이잖아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조합원이 가질 수 있는 이득은 내가 평가를 얼마를 받을 것이고 네. 향후에 이런 그 평가 이후에 내가 얼마짜리 아파트를 추가분담금 얼마 내서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작은 빌라라고 했으니까 대지집은 몇 평에 그리고 이제 건평 얼마에 또 몇 층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뭘 선택을 하셔야 하냐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뭘 이걸 팔아라 뭐 아니라 이거 팔지 마라 이 얘기보다도요. 네. 지금 나중에 관리처분 때 받아낼 수 있는 평가액을 미리 추산을 해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예정치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1억 5천인데 지금 벌써 분위기로 봐서 이게 한 2억에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피를 한 예략 5천만 원 정도를 받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향후에 관리처분 됐을 때 피 5천 이상 얼만큼 오를 것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 그 가정을 할 경우에 5천 정도면 그냥 나와도 나쁘지는 않겠다.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을 때는.
네. 자, 이거를 이제 가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지 지분이 혹시 몇 평인지 아세요? 대지 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정확하게 몰라요? 예, 그러면 제가 조금 그 추산치를 예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이 감정평가사가 얘기하는 이제 각 그 호수마다요, 네. 정해진 금액으로 딱딱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땅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어요. 지금 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내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갖고 산정을 하지 마시고요, 절대. 보통 그 이제 통상적으로 서울의 클리엄 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이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나중에 그 평가 보상 받을 때 하거나 이제 평가액 예상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규칙이 이제 땅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냐를 놓고 산정을 하는 기준이 돼요. 네네. 그래서 땅에 대한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얼마다 그러면은 그 곱하기 1.8배를 하는 거거든요. 빌라 같은 경우는. 네네. 자, 그랬을 경우에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뭐 8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8배, 2배 정도 한다 그러면은 평당 한 1,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대지 지분을 이제 곱하기죠. 만약 대지 지분이 10평이다라고 한다면 땅에서 나올 수 있는 평가액은 대략 한 1억 5천이 될 거죠. 네. 자, 그런 상태하고 이제 건물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두고서 이제 평균치인 대략 한 200만 원을 해서요. 전용 면적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전용 면적이 한 15평이더라라고 한다면 200만 원 곱하면 3천만 원이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집에 대한 예상 평가는 1억 8천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거래되는 금액이 막 1억 8천이더라라고 한다면은 일단 금액이 똑같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시 인가 받을 때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격이 프리미엄이 더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조금 더 놔둬야 되겠죠. 이제 그렇지 않고 이 금액이 뭐 2억 3천 되더라. 그러면 한 프리미엄이 한 5천이 형성이 됐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이제 조합 설립 단계인데 이제 네. 그러고 나서 사업 시행인가 받고 관리 처분 받고 또 입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네. 자, 그랬을 경우에 내가 굳이 가져갈 필요 있겠느냐? 차라리 이거를 좋을 때 매도를 하고 지금 네. 부동산 시장이 약간 뭐 침체기라고 한다면 몇 개월 정도를 더 기다렸다가 차라리 네. 아파트를 이제 매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딱 풀어서 이게 파세요? 아니면 놔두세요? 이거는 지금 이런 분석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대지 지분을 평가를 하고 아까 전용 면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공시지가를 해서 요즘 뭐 토지 이용계획 확인하는 이런 걸 띄우는 공시지가는 금방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검색해서 거기에 맞게 한 1.8배를 땅에 곱하기 하고 그러면은 얼추 추산치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시세를 딱 분석을 해보면 팔아야 되겠다, 팔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 나중에 이제 여기 조합원이 얼마가 돼 있고 네. 그런 비율 이런 것도 사실 구체적으로 따질 게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단위 면적당 나중에 몇 세대가 나올 건데 조합원이 너무 많더라라고 한다면 조합원에 대한 이득은 크게 없는데 네. 반대로 면적에 예를 들어 여기가 한 4,000세대 나올 거거든요. 네. 근데 조합원이 뭐 2,000세대밖에 없더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유리해지겠죠. 자, 우선은 내 예상 평가액을 미리 산정해서 내가 팔까 말까를 정해 보시라는 거. 그렇게 네.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시청자님. 네. 워낙 생각할 게 많죠. 네네. 네, 혼자 하시기 만약에 힘드시다면은 저희가 시청자님 전화 끝나고 바로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를 또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신 다음에 대충 좀 대략적인 정보를 가져오시고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분을 만나봤는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윤환 대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무료 세미나를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12월 12일 토요일 그리고 15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해 볼 수 있는 매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매물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매물 소개를 도와주기 위해서 두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엔알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연구소 김영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매물은 김영조 소장이 준비했는데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불투명한 2016년 부동산 시장의 솔루션 해결책으로 손색이 없는 매물 준비해봤습니다. 그 강남의 중심역입니다. 선릉역 도보 2분 초역세권의 매물이면서 대지가 무려 242평입니다. 경쟁력, 희소성 그리고 투자 가치까지 겸비한 역산동의 초역세권의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철문 이사가 두 개의 매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강남에 부청하면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노년 2동입니다. 노년 2동의 초역세권의 투룸 주택을 준비해 봤고요. 다음으로 강북주의 중심지역 합정동입니다. 마포의 중심지역이죠. 홍대 상권이 바로 어울려져 있는 지역이죠. 여기 초역세권 도보 3분 이내에 있는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로 두 개의 매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7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강남구청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매물은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살펴볼 건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 매물지 고급 주거 나이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접 지역에 고속층이 많은 지역이 좋겠죠. 본 매물 같은 경우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과 도보로 가능한 지역에 있는 노년 2동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바로 지하철역이 더블 역세권인데요. 강남구청역입니다. 분당선과 실질적으로 7호선이 교차하는 이 더블 역세권까지 도보 약 4분 정도 거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역세권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학군소유라든지 업무단지 수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가 편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강남 중심권에 있으면서도 전용 면적이 넓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인근의 투룸보다도 평균적으로 약 1평 이상이 크다.
전용 면적이 실질적으로 13.5평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안정적으로 실거주 수요도 메리트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잘 들어봤는데 저는 김철문 이사 항상 네.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청산 뉴스처럼 말씀 참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입지 여건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 지역이 말씀하듯이 그만큼 유명 인사라든지 정치인 그런 분들이 거주하면서 투자를 겸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높다고 보실 수 있겠죠.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역과 도보로 4분 거리에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중요한 부분이 한 단계 아래 내려가신 바로 9호선이 있죠. 여기에 산능역이 또 2호선이 있죠. 결론적으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분당선과 7호선, 9호선, 2호선까지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중심축을 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 지역이 바로 도산대로 인근에 있는데요. 그만큼 이 지역이 주변 지역이 고급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옆에 보시면 삼성동 있죠. 상단 쪽에 압구정동, 청담동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고급 인력이라든지 바로 상단 쪽에 보시면은 수입 자동차 거리라든지 이런 주변에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다. 현재 보시면 본 매물 인접 지역이 바로 상업시설을 계속 접촉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 인근 지역의 편의시설입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은 가구의 거리단지, 차병원, 의료 특화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측으로 이동하시면은 삼성동 코엑스라든지 주변에 호텔, 백화점, 이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상단 쪽에 있죠. 압구정동이라든지 청담동 명품거리, 여기에 신사동 가로수길이 바로 인접지역 상단에 끼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풍부한 고급 인력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강남은 빼놓을 수 없는 학군 수요죠. 바로 인근 지역의 학동초등학교, 원주중학교, 경기고, 영동고가 바로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학군 수요도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바로 인접지역에 보시면 삼릉공원, 이 풍부한 녹지가 있기 때문에 쾌적성 또한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의 입지 여건을 들어봤는데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강남구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현재 보시면은 압구정동이라든지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지 이 청담동 주변에 젊은 세대가 모이는 지역이죠. 여기에 서비스 산업이 핵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을 3년간에 대해서 장기전 투자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관광, 쇼핑, 그리고 애국 한류 쇼핑 단지의 일본지를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 매물 인접 지역이 그만큼 상업과 업무 시설로 가속도가 붙는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접 지역의 삼성동인데요.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8개의 노선입니다. 교통망인데요. 현재 보시면 2호선과 실질적으로 골드나이라고 볼 수 있는 9호선이 있죠.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KTX라든지 GTX 3개 노선, 신사 유래선의 이런 풍부한 교통축망이 형성되면서 주변 지역 가치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강남의 중심 개발 호재가 마이스 산업의 중심축이 현재 보시면 현대에서 글로벌 빈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105층 높이의 현대 계열사와 더불어서 약 30개의 업체가 이 지역의 현대 계열사가 모두 중장기적 이쪽으로 입주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산업 효과만 하더라도 이 중장기적으로 250조 원 이상에다가 중장기적으로 125만 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더불어 함께 가는 지역이 영동대로 지하도시 원샷 개발을 통해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상업과 업무 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단 쪽에 보면 테헤란로가 있는데요. 테헤란로 같은 1차로 창출의 1번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팀스 창업탕을 통해서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매물 지역 상업과 업무 시설로 배후지역으로 인해서 그만큼 많은 고급 인력의 임대 수요가 밀려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언제 준공이 완료되는지, 그리고 이 매물이 생김새는 어떻게 되는지 건물 특징도 짚어주세요. 네, 현재 골조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됐습니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단지형으로 2동으로 지어질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특히 앞면이 7m에 접혀 있기 때문에 주차에 진입이 편하다 볼 수 있겠고요. 지하 1층과 1층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가 편하다 볼 수 있겠죠. 본 매물 같은 노열층에 있으면서 넓은 거실을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실이 3.6m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투룸 그리고 실 전용 면적이 13.5평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안정적으로 실거주 수에도 딱 맞춤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 같은 풀옵션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차 수요에 임차인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예, 분양가가 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세가 기본적으로 평균 2억 7천5백 이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3,500 정도 안고 가셔다가 향후에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임대는 이 지역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의 기본, 월세가 11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약 9,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도 안고 가면서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조심할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이 지역은 앞으로 그 고용 창출에 따라서 실거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하셔서 역세권의 그런 거리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시면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그만큼 향후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옆 동네로 가보도록 하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두 번째 매물입니다. 자,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설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요. 내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 정도를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두 번째 매물은 김영조 소장의 매물인데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자, 본 매물의 강력한 추천 포인트는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싶은 매물이다. 그만큼 자신감 있는 매물인데요. 저 역시도 뭐 주변 지인들이 만약 투자 매물을 의뢰한다라고 하면 본 매물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매물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의 중심역입니다. 선릉역 5번 출구에서는 200m,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신축 부지로서는 가장 큰 면적입니다. 242평의 초역세권 투룸 다세대가 되겠는데요. 이 큰 넓은 대지의 면적 때문에 1층의 필로티 주차장이 무려 주차가 30대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다른 투룸 매물과는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을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저금리 시대가 됐는데요. 수익형 부동산 상품에 인기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혹 투자 상품에 찾지 못하시는 분들 꼭 이 매물을 관심 있게 가지셔도 좋을 것 같은 매물입니다. 본 매물지인 역삼동은 하루 유동인구가 무려 39만 명입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가 모두 접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의 주거 배후 지역으로는 매우 인기가 높지만 그에 반해서 업무 문화 상업지구가 많습니다. 주거 지역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은 물론 예고가 돼 있고요. 타 지역에 비해서 임대가가 매우 높다라는 점, 또 직장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월세 임대 수요가 많다라는 점, 풍부한 월세 임차인들이 많다는 점, 입지적 여건이나 개발 호재에서 더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지만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100세 시대의 안성맞춤인 연금형의 부동산으로 추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추천 포인트를 들어봤는데 김영조 소장은 항상 날카로운 한마디가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곤 합니다. 자,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고요. 네. 자, 이제 입지 여건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주변 환경을 갖고 있을까요? 네, 본 매물이 있는 이 역삼동 지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평가를 하기에 지하철 접근성, 뭐 또 매물지가 접해 있는 도로 폭, 또 토지의 면적 굉장히 중요하고 집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이 역삼동의 경우에는요. 골목 하나를 두고도 억대 이상의 투룸 기준으로 억대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이 이 역삼동입니다. 본 매물 테헤란로 대로변 바로 이면이고요. 선릉역 5번 출구에서 도보 2분 초역세권 매물이고 본 매물지 앞까지 이미 상가지가 입점해 있습니다. 집가 상승률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로서 본 매물의 투자 가치는 다른 다세대의 2배의 금액을 주고도 매입하셔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강남개발 최고 이슈죠. 한정개발 부지가 본 매물지와 접해 있습니다. 한정개발의 최고 수혜지라는 입지적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동 한정개발 부지 인근을 살펴보게 되면 이 상업 용도의 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주거지로서는 이 역삼동이 인구 유입에 최적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며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요. 또한 강남구에서 영동대를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왔는데 그 결과로 영동대로 원샷 개발 진행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의 전 노선 3개 구간과 KTX 위례 신사선 5개의 노선이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 이 삼성역에 모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원과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 만큼 이 계획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삼성역과 더불어 본 매물지 인근에는 엄청난 상상도 안 될 모양새로 바뀔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의 입지 여건을 들어봤는데 주변 지역은 개발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해지네요. 네. 앞서 말씀 주신 이 김철문 이사님과 비슷한 지역에 있는 매물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호재가 많이 있는데요. 네. 삼성동 한정개발 부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구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 23,690평에 세워집니다. 또 강남역 부근에 있는 이 1,800평의 롯데 칠성부지가 또 대규모 업무 숙박 판매 문화 집회 시설을 갖춘 복합 상업시설 단지로 개발될 것이고 또 물건지 가장 인근에 붙어 있는 이 삼부토건 보유의 르네상스 호텔도 개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타임워너 쌍둥이 빌딩 같은 사무실, 쇼핑몰, 오피스, 호텔 등 복합 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요. 그 외에 구글센터, 의료 특화거리,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그 입지적 장점과 개발 호재가 충분한 그런 매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번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변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어쩌면 이 또 다른 추천 포인트로 이 건물의 특징 부분인데요. 본 매물 6층으로 신축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건축 심의를 통과한 단지형의 다세대입니다. 네. 굉장히 이 까다로운 건축 심의 과정에서 약 20여 가지의 까다로운 건축 심의를 통과한 매물인데요. 우선은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무려 2대가 설치가 됩니다. 또한 주민 공동 편의시설, 건물의 마감재, 또 외관 심의, 주거 오피스를 겸할 수 있는 그런 엄격한 20여 가지의 심의, 또 통과한 이 강남 다세대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엄격한 심의를 갖춘 매물입니다. 현재는 6층 중 5층이 올라가고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본 매물 시스템 에어컨 워킹 드레스룸 무인 택배함, 또 빌트인 냉장고, 전기 쿡탑 붙박이장 설치될 예정이고요. 거실의 공간을 폴리싱 타일로 이용하여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건축할 예정입니다. 대지 면적이 무려 242평, 아파트형, 단지형, 다세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으며, 자, 거실의 공간이 3룸의 거실 공간보다 더 넓습니다. 약 4m로서 3룸의 거실 공간보다 더 넓다라는 장점을 가진 그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 가격은 얼마입니까? 매매 가격 3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3억 2천만 원으로서 3천만 원 투자해서 최고의 희소성 가치와 이 본 매물을 3천만 원 투자로서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매물은 월세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한 장점을 가진 매물인데요. 이 장점인 월세 임대 가액 최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구 2억 4천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 시에는요. 8천만 원 투자하여 매월 76만 원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저금리 시대의 안성맞춤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매물에도 투자할 때는 유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유의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당분간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개발 호재 수혜지에 꼭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으며 본 매물은 최고의 희소성과 투자 가치 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매물로 사료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마포구로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합정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은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매물인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포구의 그 핵심 개발 축이 합정동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그만큼 합정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합정역에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지금 지구단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데요. 그만큼 역세권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 한강변과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과 한강변의 가치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마포구 하면 임대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죠. 본 매물이 실질적으로 홍대 상권의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인근 지역에 6호선과 2호선이 있는데요. 6호선 라인 보시면 상암 DMC라든지 합정역, 그리고 홍대 상권, 공덕 비즈벨트, 이태원까지 아울릴 수 있는 풍부한 20, 30대 젊은층 수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현재 그 젊은 세대의 가장 그 실거주를 좋아하는 지역이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홍대 인근 지역 합정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급 인테리어라든지 또한 역세권의 가치, 이런 풍부한 주변 지역의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차 수요, 실거주 수요에 딱 적합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물에 대해서 총 3가지로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봤는데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자, 이 지역은 이제 합정 역세권인데요. 본 매물 지역 일단은 누구나 알 수 있든지 홍대 상권의 중심 지역이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출판 디자인 산의 핵심 단지, 또한 배후에 보시면은 금융허브단지 여의도라든지 인접지역의 용산국제업무단지, 상암 DMC 첨단 IT 미디어 산업단지라든지 이러한 풍부한 업무단지 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변 지역의 문화시설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합정역이죠. 2호선과 현재 6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까지 도보로 3분이 채 안 걸리는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단을 이용하시면은 경의선과 공항 철도가 있죠. 또 강남의 접근성도 뛰어나죠. 바로 하단 쪽의 당선역에 보시면은 강남권까지 20분대에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강남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지역의 상업과 업무시설, 방송국 입주를 통해서 주변 지역 많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웅성하니 확장되고 있습니다. 본 매물 지역 보시면 그만큼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갖춰 있을 뿐만 아니라 강변북로라든지 내부순환도가 바로 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합정역 주변 지역으로 현재 4대 성장 거점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 축이 홍대 중심축과 합정역인데 이 쌍축을 안고 있는 것이 본 매물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심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 보시면 합정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상업과 업무 주거단지로서 고밀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부권의 중심 지역으로 이 지역이 탈바꿈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 홍대 상권이 있는데요. 본 매물지 홍대 상권이 제2의 홍대 상권으로서 한강변으로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변에 보시면 당인리 발전소가 현재 개발을 통해서 가족 테마공원으로 발전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홍대 상권과 맞물려서 그만큼 한강변의 개발 개입, 이런 시너지 효과를 풍부하니 받을 수 있는 중심축으로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지역은 많은 관광 개발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내국인 내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면세점 현재 필요한 시점이지만 인접 지역에 용산이라든지 여의도 63빌딩에 면세점이 들어서 이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외국인의 배후, 임대라든지 쇼핑타운의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포구 합정동의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 매물은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예, 일단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설 시공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말만한 그 대기업에서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신 분이 현재 강남에서 보시면 연예인 사옥이라든지 이런 분을 짓는
그만 시공업자인데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매물 같은 고급 인테리어와 더불어서 한샘에서 인테리어를 책임지고 시공할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만큼 합정동의 멋스러운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본 매물 앞면 6m 도로에 접해 있고요. 총 6층 건물 중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6층 중 5층이기 때문에 전망이 한강변을 볼 수 있는 그런 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은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부터 붙박이장 모든 풀옵션 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얼마입니까? 분양가는 이 매물이 2억 6,5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전세가 2억 3천 정도 예상하신다면 여기에 3,5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매물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약 7,500만 원 정도 활용하셨다가 월세를 받으시다가 향후에 역세권의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거주 수요도 중요한데요. 바로 인접 지역이 앞으로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현재 건축 제한 지역인데요.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 그렇지만 이 개발 가치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보시고 그만큼 투자에 임하실 때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ENR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연구소 김영조 소장이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